오늘 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점심에 일이 있어서 한 12시쯤 저희 동네 그 롯데 시네마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롯데 시네마 이 문으로. 근데 1층에 커피숍 있고, 근데 2층에 있는 이제 식당은 이제 문을 닫았고, 뭐 이런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나? 그리고 1층에도 식당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딱 건국 전쟁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 전쟁이 시간표가 12시 10분인데 정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막 그분들한테 괜히 막 인사하고 싶고 막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건국전쟁이 오늘 이제 55만 명 찍었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100만 가자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뭐 그날 그 바다인가 이 세월호 이거를 다룬 다큐가 50만 넘은 거 빼 그게 60 몇만이었대요. 그거 빼놓고는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우파 보수의 이야기, 보수의 서사를 담은 건국전쟁 아니겠습니까? 얘네는 건국이라는 말만 듣면은 좌파들은 부르르 떨어요. 건국절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분께서 꼼꼼히 뜯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건국절도 광복절과 건국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고 요즘 이제 매끄럽게 잘 이렇게 대처하는 한동훈 위원장 말씀대로 뭐 역사를 보는 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다 이러는데 광복이라는 거는 우리 그 광복군들이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 독립을 했다 이런 뜻이 강한 거고요. 건국절이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승리 그 다음에 매우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탑재한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절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건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따로 한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건국전쟁이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던 거죠. 저도 이제 건국전쟁 이렇게 초반에 봤을 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또 어떤 점에서 절대로 오버하지 않고 잘 만들었다. 지루하지도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흥행몰이를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네, 우리 해피카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네, 애초물로 해주시면서 아마 이 해피카나님께서도 이제 건국전쟁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필견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국전쟁이 뜻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4월 목련 총선에 건국전쟁의 역할, 와, 건국전쟁도 한몫했다. 이런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박스 오피스에서 네, 순위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거죠. 6시 15분 거니까요. 뭐 그런데 자, 이 원카, 이 살라멘가 얘가 이제 나온 아주 뭐 재밌다고 하는데 이게 1등이고요. 건국전쟁이 2등이지 뭡니까? 거기다가 원카는 8.1만 명. 가 8만 1000명이에요. 건국전쟁 5만 명이에요. 더구나 귀멸의 칼날, 인연의 기적. 이게 일본에서 이 만화는 상당히 이 애니메이션은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주저앉는 일본이라고 했는데 이 귀멸의 칼날 같은 거는 일본이 부활한다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또 잘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귀멸의 칼날 인연의 기적이 3.5만 명, 3만 5천인데 우리 건국 전쟁이 5만 명을 찍었어요. 아우 너무너무 감동이죠. 맞습니다. 네. 이 은총님 말씀대로 이원석이도 꼭 봐야 됩니다. 이 건국 전쟁을 누가 아니랍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건국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흥행을 정말 우리를 이렇게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건국전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영화관으로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한 시간에 가게 하는 거,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를 저도 오늘 이제 오늘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국 전쟁은요, 제작비가 3억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작부터 또 이제 마무리까지, 뭐 편집까지 굉장히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건국전쟁의 이제 엔딩 크레딧,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나면 누구누구 이렇게 쫙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감격을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셨고요. 이 감독인 김덕영 감독이 각본도 쓰고 연출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김덕영 감독의 그 노고, 그리고 그 헌신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김덕영 감독이 다큐멘터리로서 이 건국전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 이 포지셔닝이라고 할까요? 이 딱 그 입장을 잘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파, 멜로 이거를 지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좌파들이 참 멜로 좋아합니다. 신파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노무현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대가 조국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안 봤지만 이제 그 짤로만 봤어요. 감성에 호소합니다. 감성파리. 그런데 김덕영 감독은요, 절대로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자료, 그 다음에 쓰여진 뭐 보도물, 또 사람들의 굉장히 이 건조한 증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의견, 그래서 심파 멜로 이거를 완전히 이 물을 빼고서요 정석적인 접근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건국 전쟁을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보수들은 또 입맛도 까다롭잖아요. 또 배웠고 뭐 내가 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때 이렇게 보도를 했었구나.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대통령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빈 방문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아니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았단 말인가? 울컥하죠.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지도력뿐만 아니라 지성, 그 다음에 조국에 대한 헌신,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은 한 국가로서 당당히 설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정석적인 접근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좌파들이 그동안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나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탁탁 반박이 나오니까 우리가 일종의 카타르시스, 희열,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공도 있고 과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뼈대, 대한민국이라는 이 척추, 대한민국이라는 이 브레인, 이거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을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약간 뼈 아픈 거는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덕영 감독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 레퍼런스,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 말라고, 이 다리가 폭발되니까 이 다리를 이렇게 우회하고 그 밑으로 가라, 이런 방송 다 하고 알림 다 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갖고 어느 나라든지 전시 중에는 지도자는 나가가지고 총 맞아서 앞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의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 폄훼,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사귀고 있었던 우리 보수 우파에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다못해 페미들한테도 류석춘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건국하면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줬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정말 빠른 일이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고 투옥되고 뭐 이러면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었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유석춘 교수가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 하죠. 쌤이들 니들이 싸워가지고 투표권 얻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투표권 준 거라고 딱 얘기합니다. 아우 시원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주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 베스트 타이밍이죠. 4월 10일 목련 총선 한 이 2달 앞서갖고 정말 분위기를 확 뜨겁게 올려주는 거죠. 물론 이 타이밍을 김덕영 감독이나 제작사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곳에서 알았겠습니까? 이거 뭐 일주일 있다가 내리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극장들이 이거 안 해준다고 하고 또 시간도 뭐 하루에 한 번 상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이게 흥행이 좀 되니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점심때 이렇게 가다가 막 많은 분들이 막 롯데 시네마로 막 들어가는 걸 보고 혹시 건국전쟁? 이러면서 이 타임테이블을 시간표를 봤더니 딱 12시 10분 뭐 3시, 5시, 7시 그냥 쫙 있더라고요. 아,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뭐냐. 이 건국전쟁을 이렇게 표를 예매를 제가 한날 사실은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예매를 이제 취소를 했냐? 아닙니다. 그냥 뒀어요. 그리고 표를 이렇게 예매를 많이 했어요. 왜? 좀 제작비 좀 건지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뭐 이 김덕영 감독 밥을 사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예매나 하자. 이러고 이제 막 표 이렇게 구입해서 막 나눠도 주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료 시민사회, 우파 진영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순복음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있고요. 이영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이제 기독교에 쫙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국전쟁 영화 이렇게 끝나면 약간의 침묵과 그 다음에 영화 내내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왜 그러냐? 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5살 때 우리나라가 어땠으며 7살 때 어땠으며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겨울이면 다들 여기 얼굴 빨갛게 되고 막 터지고 막 코 흘리게 그리고 판자촌 그 다음에 조개탄 떼워가지고 그 80몇 명, 90몇 명이 학교 다니고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제 시간의 성과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을 정말 이 철도를 누가 레일을 놓았는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년의 초라함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우리가 못됐구나. 그리고 보수는 왜 이렇게 비겁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심사가 얽히고 막 설키면서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이제 훌쩍이는 분 있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울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울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시간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참 좋은 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막 뜨겁게 박수를 치고 저도 막 손바닥이 부서지게 그냥 막 박수를 뼈가 부서지게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극장에서는 애국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대요. 막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뭐 중년의 남성분들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뜨거운 동지애 보수 우파로서의
나 같은 사람이 왕따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았어? 우리 이긴다. 4월 총선에. 이런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극장을 나올 때는 뿌듯해가지고 얼굴들이 달라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역시 어땠냐면 이제 극장 앞에서 이렇게 극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이제 팝콘이랑 뭐 콜라를 사온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입구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표를 들고 내 자리가 어디지? 그런데 제가 막 저절로 안내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B열에 5, 6, 8, 6입니다. 뭐 이러면서 저 안내원처럼.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 팝콘이나 이렇게 콜라를 사갖고 했는데 옆에 이제 이 중년 여성 두 분이 있는데 제가 막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저기 팝콘 좀 드실래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그리고 뭐 음료수는 아무나 이렇게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는 다 이 친구들, 우리는 다 동료들, 동지애. 4월 목련 총선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사람들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뜨거운 동지애를 덤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자체도 좋지만은 이 뜨거운 동지애 느끼는 거 이게 좋아가지고 막 2번, 3번씩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요 이 여옥대첩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람 딸이라는 닉을 사용하는 분인데 우리 오늘도 말런다님이 뭐 55만 넘었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말런다님 특유의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 글발로 글을 올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20, 30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사람 딸님이 오늘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로, 우리의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신청하면 영화를 무료로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 단체에서 그랬죠. 이걸 갖고 좌파들이 뭐라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극장을 대관해서 청년들에게 보여주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을 그리고 대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재력 있으신 분들이 아예 극장을 또 그 시간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분들한테 막 표를 나눠주시고 저도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 딸님께서 후원이 잘 되면 지방도 돌아가며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이제 소도시 같은 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군산에서 이제 일부러 이 큰 도시로 나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몽실님 같은 경우도 이 일부러 이제 그 김천에 사시는데 이제 그 큰 극장으로 가시려고 큰 도시에서만 해서 안 하는데 여기도 들어온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후원이 잘 되면 지방도 돌아가며 보여주고 싶습니다. 트루스 포럼에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돕는 겁니다. 여러분 트루스 포럼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왜 몸에 딱 붙는 이렇게 티셔츠 입고 트루스 포럼이라고 그 무슨 저기 그 이 피트니스 센터에 이 PT 선생님 같은 가지고 운동으로 다져진 이 몸매를 갖고 계신 이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 이분이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김은구 트루스 포럼 이 영화에 나옵니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나오지만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도 인터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좌 여러분들 이제 트루스 포럼 치면은요 이 계좌가 인터넷에서 다 나옵니다. 농협 351-1301-565414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또 이제 이 계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 트루스 포럼에다가요. 근데 이렇게 트루스 포럼을 들어가면은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10,000원씩 후원을 이제 매달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한 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몇 번을 후원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후원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한 건 아니고 그냥 1년치 이렇게 하고 그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되면은 또 하고 이럴 겁니다. 이 제가 한 달치를 했다가 뭐 5달밖에 못 한다든지 이러면은 참 가슴 아플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그 트루스 포럼에 후원을 해서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합시다.